화학을 책임지는 화학의 손은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 풀고 있었던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 이어서 풀어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 항상 우리 문제 풀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해오셔야 되는 숙제 강조하는 거 아시죠? 어떤 거? 그쵸. 여러분이 제발 먼저 개념 복습하고 그리고 그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오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선생님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원래는 화투에서 우리 선배들이 형, 누나, 오빠 자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던 내용이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화투에서 공부하던 내용이 화원으로 내려왔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우리한테 막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그죠? 기본적인 개념, 가역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더라. 우리 겉보기 변화가 없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자, 바로 그 내용, 자, 포인트 잡아서 복습하셨을 거라 믿고요. 자, 그 내용들 바탕으로 문제 풀어 오셨을 거라 당연히 믿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실력 향상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문제는 17번 문제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다음은 물의 자동 이온화와 이온화 반응과 자 온도에 따른 물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이 자동으로 이온으로 쪼개지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그런가 동시에 자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 이온화 상수에 대한 특징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쵸. 자, 얘네들은요, 온도에 따라서만 바뀌는 값이었어요. 온도가 같으면 얘네들이 순수한 물이든 아니면 산성 용액이든 염기성 용액이든 자, 항상 일정했고요. 온도가 바뀔 때만 바뀌었는데 자, 우리 그래프에서 어떤 걸 주고 있냐면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른 자, 이온화 상수 그래프를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봤더니 자,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는 값도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얘네들은 온도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KW 값도 같이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순수한 물이다 라고 했을 땐 물만 있었을 때는요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나 수산화 이온의 농도나 자 서로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KW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은 만큼씩 자 똑같이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 보기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보기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봤더니 일단 기억에서는 물의 pH 묻고 있습니다. 자, B에서도 pH 물어보고 있죠. pH라고 하는 건 결국 하이드로늄의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귿에서는 정반응만 일어나고 역반응만 일어난다. 자, 정반응, 역반응 나왔으니까 얘네 동적 평형과 관련된 기본적인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기억과 니은즉 이 pH와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볼게요. 자, 물의 pH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pH의 정의 한 번 정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야.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자, 우리 pH 수소 이온 지수라고 하는 애들은요. 마이너스 로그 그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다 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pH는 오히려 작아집니다. 자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얘네 봅시다. 자 A와 C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A라고 하는 애는 10도씨고요. C라고 하는 애는 30도씨입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KW 값 당연히 증가하고 있고요. 자 KW 증가하면 뭐도 증가한다고? 그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pH는 오히려 작아져야겠다. 자 그래서 A에서의 pH보다 C에서의 pH가 더 작습니다. 자 그럼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억이 보기는 맞는 표현이 됐겠죠. 자 그러면 니은 볼게요. 자 B에서 물의 pH는 7이다. 자 B라고 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때 B일 때 KW를 봤더니 얼마? 자 10 곱하기 자 여기 스케일 잘 보셔야 돼요. 자 1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5승을 곱해주세요. 즉 10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라는 소리죠. 네, 선생님이랑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거 정리하고 시작을 했냐면, 자, 순수한 물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서로 같아야만 합니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얘네들의 농도의 곱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니까,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얼마면 되겠다? 그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농도면 되겠다. 자, 지금 우리 주어진 값 안에다 루트 씌워주는 값이 되는 거겠죠. 자, 얘네들이 농도고요. 근데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다? pH더라. 자, 여기에다 마이너스 상용 로그 씌워주는 값이 궁금하더라. 자, 마이너스 로그 취해줬으면 이쪽에도 마이너스 로그 취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역시 pH 7이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자, A에서는 정반응만 일어나고 C에서는 역반응만 일어난다. 여러분 왠지 조금 기분이 안 좋죠? 왜? 우리 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역반응입니다 라고 화학 반응식에서 주어집니다. 정반응도 일어나고요. 역반응도 일어난다고요. 그렇다면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정반응도 일어나야 되고요. 역반응도 일어나야 되는 것. 특히 A와 C라고 하는 지점. 자, A, B도 해당되겠네요. A, B, C라고 하는 지점은요. 동적 평형 상태이니까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맞는 답은요. 기억과 니은, 네, 3번 고르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바로 우리가 이 내용들이 물의 자동 이온화, pH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어떻게? 자료의 형태만 바뀌어서. 자, 그래서 우리 같이 18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18번 문제도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과 온도에 따른 물의 이온화 상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적어두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을 정리? 자, 우리 KW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KW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그쵸? 수산화 이온의 농도더라 라고 하는 거 일단 적어두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순수한 물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구나. 자, 얘네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자고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서 봤더니 KW 값도 같이 증가해요. 되셨어요? 자, KW 값이 증가합니다. 이 말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이 증가할 거예요. 순수한 물에서는.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해보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요렇게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거를 물어보고 있을지 한번 같이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에서는요, 물의 pOH 물어봅니다. 자, 그럼 pOH가 무엇인지 빨리 떠오르셔야 돼요. 우리 pH는 그쵸. 수소이온에다가 수소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에다가 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해준 거였으면 얘네들은 수산화이온의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값 취해줬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pOH는 그래서 결국 수산화이온의 농도와 관련된 있는 값이었는데 그걸 또 어디서 물어보냐면 니은에서 또 물어보죠. 수산화이온의 농도 또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물어보니 디귿에선 pH 물어보는데 우리 결국 수산화이온의 농도랑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서로 관련이 있었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주는 게 pH였구나. 자, 결국 우리는 얘네들의 농도를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자 기준을 잡고 내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잡고 자 이 문제를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볼 때는요. 선생님이 우리 이전에 문제 풀 때 개념 공부할 때도 좀 강조는 했지만요. 기준을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25도씨. 자, 25도씨가 우리가 상온 실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실험 조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온도 조건 중에 하나가 25도씨입니다. 자, 25도씨에서는요, 이 KW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자, 그러면 얘 순수 물에서는 이 둘의 농도가 같아야만 되니까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농도가 되겠죠. 되셨어요? 자, 얘네들을 우리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 기억에서는 40도씨에서의 물은 pOH가 7보다 크다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이런 문제 나오면 기준 뭘로 잡는 게 편하다고? 25도씨로 잡는 게 편하다고? 자, 우리 25도씨로 보세요. 25도씨에서 자, POH라고 하는 애들은 자,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수산화이온의 농도 이렇게 해줄 테니까 자, 마이너스 로그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몰농도 해주면 되는 거죠. 얼마? 7이라고요. 오케이. 자, 이게 25도씨입니다. 자, 25도씨에서 POH가 7이라고. 그런데 우리 온도가 높아졌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KW 값 증가했고요. KW 값 증가하면 누구도 증가한다? 수산화이온의 농도값도 증가한다.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값이 증가했으니까 POH는 오히려 작아져야 되구나.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POH가 그럼 누구보다 작아지면 돼? 7보다 작아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만 하나 잡아두시면 비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60도씨일 때가 25도씨일 때의 10배이다. 자, 25도씨일 때의 농도는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0도씨일 때의 농도를 찾자고요. 60도씨일 때의 농도는요, 순서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물질의 농도 곱셈 합이 얼마?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농도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구나. 네, 갑자기 수학처럼 돼버렸지만 네, 이렇게 루트 정도는 씌우실 수 있죠. 선생님도 아는데 뭐 그래, 쌤이 할 수 있을 정도면 너희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오케이 7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분명히 25도씨일 때는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몰농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루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몰농도라고요. 몇 배? 그치, 루트 10배. 근데 여기선 10배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자, 그럼 지금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pH가 감소한다. 자, 물의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값을 씌워서 우리가 얻게 되는 pH 값을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맞는 답은요, 디귿이죠. 자, 이렇게 우리한테 기본적인 정의 정도를 묻고 있는데 조금 어렵게 묻는다면, 조금 어렵게 이제 복잡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렇게 pH, POH 정도의 계산은 나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 뭐 요 정도는 우리 수학에서도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예요.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몰 농도가 같은 HAHB3 이렇게 수용액을 준비를 했고요. 이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 HA 수소이온 A- 또는 HB 수소이온 B- 이온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농도가 같다, 몰농도가 같다라고 하죠. 자, 우리 몰농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몰수였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산에 부피를 똑같이 준비를 했다면 우리가 이 안에 넣어준 산의 몰수도 서로 똑같았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똑같은 몰수의 산을 넣었는데 잘 녹인 다음에 두고 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HA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네들을 넣어서 이온이 될 텐데 어머나 거의 다 이온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HA는 조금 남아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HB라고 하는 거는요. 자, 얘네도 물에 녹아서 이온화는 되는데 자, 넣어준 양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네. 정말 일부분만 이온으로 쪼개져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묻고 있을지, 이 차이가 도대체 어떤 것과 관련돼 있을지 한번 보기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자, 일단 기억, POH 물어보죠. 결국 수산화이온의 농도 물어본다고요.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근데 또 누구랑 관련이 돼 있더라? 그치, 하이드로늄 이온과 관련이 돼 있더라. 자, 그럼 니은 볼게요. pH와 POH의 합이래요. 보세요. 우리 했던 거잖아.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와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랑 관련돼 있는 값 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자,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색, 붉은색을 나타낸다. 즉, 얘네들의 액성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엔 크게 두 가지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와 그리고 용액의 액성 정도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억부터 보면요. 자, POH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듯이 우리 POH라고 하는 애들은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왜요? 자, 우리 요런 관계 기억나시죠? 자, 이때 KW는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온도에만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얘네들의 곱도 항상 일정해야 되더라. 자, 그래서 얘네들의 양이 증가하면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감소해야 되겠더라. 관계가 착착착 정리되셨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얘네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얘네 안 보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선생님이랑 했던 거. 자, 수소이온은 H2O랑 반응하면 뭘로 바뀐다? 그치,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를 우리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분명히 우리 이 두 개의 처음 몰 농도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HA는 대부분이 이온으로 쪼개졌고요. HB는 일부분만 자 이온으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HA가 더 크죠. 자, 수소이온의 농도가 HA가 더 크다는 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자 HA 수용액이 HB보다 더 크다라는 것. 자, 얘네가 더 크다라는 건 반대로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누가 더 커요? HB가 HA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마이너스 로그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값 취해주세요 라고 해서 얻어냈던 값이니까 자, 크면 클수록 오히려 작아져야 됩니다. 자, HB가 HA보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더 크니까 POH 값은 더 작아져야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다고요. 자, 그럼 니은 볼게요. pH 더하기 POH 값은 같다? 같죠? 자, 여러분 이거 왜 선생님이 더 이상 읽지도 않고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우리 pH와 POH 값 어떻게 구해요? 얘네들한테 양쪽에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만 취해주면 돼요. 자, 우리 25도씨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 여러분 정확한 값은 기억이 안 나셔도 되지만 어쨌든 일정한 상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양변에다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세요. 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고 나면 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고 나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로그 안에다가 자 곱하기를 해줬을 때 우리 어떻게 하자? 더하기로 나누자.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랑 개념 공부할 때도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자, 요렇게 나눠줍시다.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 자, 근데 우리 마이너스 로그 요 값을 자, 우리 pH라고 했고요. 요 값을 POH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pH랑 POH를 더하면 얼마? 14라는 값이죠.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항상 pH와 POH 값은 같더라. 무슨 조건만 같으면? 온도 조건만 같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디귿.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요. 자, 무색, 붉은색을 나타낸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얘네들 그러면 자, 일단 우리 페노프탈레인의 성질부터 알고 계셔야죠. 자, 페노프탈레인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은 옛날 기억이에요. 정말 옛날 기억인 건 아는데 선생님이 한 초등학교 때쯤에 써봤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때부터 중학교 때도 사용을 하셨을 거고 지시학이라고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얘네들은 용액의 액성,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나타내주는 바로 그런 물질인데요. 자, 얘네들을 보시면 모두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 즉 하이드로늄 이온이 들어가 있더라. 그럼 용액이 산성이더라. 자, 그럼 페노프탈레인은 무색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용액은요 모두 무색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요 우리 니은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20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25도씨에서 자, 각각 수용액을 100ml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HA 수용액, 하나는 HB 수용액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형, 입자 모형을 나타냈습니다. 단, 자, 물 분자만은 표현하지 않았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HA라고 하는 애는요. 수소이온과 A-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는 산이고요. HB라고 하는 애는 수소이온과 자, B-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는 산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두 수용액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노란색 이온이 자, 바로 수소이온이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만 들어가 있는 게 A-이온. 자, 그러면 이쪽에만 들어가 있는 게 B-이온인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소이온 하나 나오면 B-이온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죠. 수소이온 하나 있으니까 여기 딱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게 얘가 뭐라고요? B-이온이죠. 그러면요, 여기 선생님 얘네들은 뭔가요? 얘네들은 HP 분자입니다. 그래서 HA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넣어주자마자 다 이온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HB는 우리가 넣어줬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이온으로 쪼개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분자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여기까지 그림을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문제. 자, 삼각형은 B-이온이다. 네, 바로 해결됐죠. 자, 그럼 니은 몰농도 물어봅니다. 자, 우리 몰농도의 정의가 뭐였죠? 자, 몰농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몰수였습니다. 자, 이제 기억 다 날 것 같아요. 자, 우리 HA부터 살펴볼게요. 자, HA는요, 총 100ml. 지금 몇 리터? 0.1리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HA를 몇 개 넣었는지 보자고요. 보시면 A-이온이 5개 있죠. 얘네가 5개 있고 얘네도 5개 있다는 건 원래도 몇 개 있었다? 5개 있었다. 자, 원래 HA가 5개 있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HB 봅시다. 자, HB도 100ml라고 했으니까 0.1리터예요. 근데 여기에선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수소이온이 하나 있습니다. 자, B-이온도 하나 있어요. 하나 있다. 원래 몇 개 있다? 하나 넣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분명히 이온으로 쪼개진 건 하나지만 이온으로 쪼개지지 않고 분자로 남아있는 게 여전히 4개 있네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 더하기 4개 하면 총 5개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온화되는 걸 고려하지는 않았을 때, 자, 처음에 우리 똑같이 수용액 100ml를 만들기 위해 HA도 5만큼, HB도 5개만큼 넣어줬구나. 그래서 처음에 몰농도는 서로 같았겠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디귿 보세요. 자, POH는 자, POH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얘네들이 다 이온으로 쪼개진 다음에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관련돼 있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바로 수소이온의 농도. 자,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수소이온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작아져야죠. 자,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작아진다라는 거는요, POH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오히려 커져야죠. 요 기억만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쨌든 같은 부피 100ml 속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수소이온 5개이고요.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HA가 HB보다 더 큽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수산화이온의 농도는요, HA가 HB보다 더 작아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씌워주는 POH는 누가 더 커? HA가 HB보다 더 커야겠죠. 자,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억과 디귿 4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적인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정의만 계속 생각을 하시면요, 사실 여러분 뭐 이 정도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로그값 정도, 로그값 이제 루트 씌우는 거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자, 화이팅. 자, 우리 21번 문제 그럼 같이 볼게요. 자, 그린 가와 나는 25도씨에서 pH가 3과 5인 자, 같은 부피의 산 HA 수용액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 어차피 같은 산 수용액이니까 어떤 거를 물어보고 있는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좀 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지 좀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억에서는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결국 pH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 감 오시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수용액의 POH를 POH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그치, pH 즉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결국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증류수를 가해서 나에다가 증류수를 가해서 1000배로 희석시켰을 때 pOH가 7보다 작아진다. 그쵸, 역시 그거 물어보고 있네. 수소이온의 농도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농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냐면요. KW, 자 25도씨에서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래요. 자, 얘네들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즉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수로 나타내는데, 자, 온도가 같으면 항상 일정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조금 전에 했는데, 조금 전에 문제 썼었는데,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주면 우리 25도씨에서는 어떤 관계를 얻을 수 있냐면요. 25도씨에서는요. pH와 pOH를 더한 값이 얼마다? 14이다 라고 하는 관계까지 얻을 수 있구나. 여기까지 찾으셨으면 이 문제 한 90% 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얘네 보세요.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가가 나의 100배이다. 자, 우리 pH 봅시다. pH가 2배만큼 커졌죠. 근데 우리 pH의 정의가 뭐였어?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였지. 자, 그래서 pH가 1만큼 변할 때마다 농도는 몇 배씩? 10배씩 바뀌더라. 자, pH가 2만큼 증가했다. 자,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0배만큼 작아졌구나.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pH가 2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2만큼 증가했다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네. 얘네들의 농도는 100배만큼 작아져야 되는 거죠. 100분의 1배. 자, 그러니까 가가 나의 100배이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니은 볼게요. 가에서 수용액의 pH는 11이다. pOH는 11이다. 자, 우리 pH가 3이라고 했습니다. 자, 2개 더하면 무조건 14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pOH는 얼마? 11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나에서 증류수를 가해서 얘를 1000배로 희석을 시킬게요. 자, 1000배로 희석시키면 pOH가 7보다 작아진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25도씨죠. 깨끗한 물이었으면, 중성이었으면, 자, 중성물이었으면, 자, 수산화이온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무조건 얼마로 같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농도로 같다. 자, 이때 그럼 pH와 pOH가 얼마이다? 무조건 7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산이죠. 자, HA라고 하는 건 물에 들어가서 수소이온과 A-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는 산이라고요. 자, 수소이온이 존재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이 생기는 거라고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작아진다고. 그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작아지면 pOH는 7보다 커져야겠지. 자,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틀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왜 틀렸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을걸요. 아, 선생님 이거 pH가 지금 5라고 하셨죠? 증류수 가해서 1000배로 희석했죠? 농도가 1000배 감소했네요. 근데 우리 위에서 봤듯이 농도가 10만큼 변할 때 pH가 1만큼 바뀝니다. 그럼 농도가 1000배, 10의 세제곱만큼 바뀌었으면요. pH가 3만큼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pH가 5에서 3만큼 증가해서 8입니다. 자, 그리고 pH가 8이 됐으니까 pOH는 6이 돼야죠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엇을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거냐면요.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희석이 될 때 수산화이온의 농도도 같이 희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용액에는 얼마나 희석을 하든 깨끗한 증류수보다는 무조건 수소이온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얘는 몇 배로 묽히든 pH가 항상 7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정말 기본적인 성질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네, 자, 그 내용들
꼭 포인트 잡으셔서요. 특히 디귿 틀리신 분들은 우리 기본적인 이 물질의 성질 앞으로 놓치지 말고 공부해야겠구나. 자, 어딜 놓치지 말고 실수 안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번엔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자, 또 역시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되게 쉬운 그래프거든요.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A 도시의 월별 빗물의 평균 pH와, 자, pH와, 자, 대기 중에 이산화황의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pH는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 낮을수록, pH가 낮을수록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높을수록 오히려 그 농도는 작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죠? 자, pH가 낮을수록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황의 농도도 같이 높죠. pH가 높을수록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작을수록 이산화황의 농도도 어때요? 작아지죠. 자, 결국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산화황의 농도라고 하는 값은요, 바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값과 왠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구나. 왜? 얘네들 뭐 거꾸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보기 확인할 수 있을걸요? 가에서 요 그래프에서, 자, 빗물 속의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자, 우리 방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대충 요런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보셨죠?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을 찾았으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값도 찾을 수 있겠네. 자, 왜? 그치, 이 곱은 항상 일정한 값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일단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은요, 8월일 때가, 그쵸? 얘네들 2월일 때보다 더 작은 거 확인됐네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수산화 이온의 농도값은요, 8월일 때가 2월일 때보다 더 크겠다. 그래서 8월이 2월보다 더 크다. 네,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 볼게요. 자, A 도시에는 연중 산성비가 내린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산성비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죠. 자, 우리 산성비, 자, pH 7보다 작은 값. 아닙니다. 자, 우리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산성비는 pH가 5.6 이하인 값. 자, 왜? 그치, 우리 물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걔네들 있잖아요. CO2 때문에 탄산이 만들어지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5.6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봤더니 얘네들은 연중 산성비가 내린다? 아니요. 분명히 5.6보다도 더 pH가 높은 값의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중 산성비가 내리는 건 아닌 것 같죠. 자, 디귿. 이산화황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빗물 속에,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지금 어떻게 된다고?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오히려 증가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디귿도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억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은 뭐 사실 우리 그래프로 나타나서 여러분 순간 움찔하셨을 수는 있지만 그냥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래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3번 서술형 문제 좀 볼게요. 23번은 뭐냐면, 자, 물질 가나 다가 주어져 있는데요. 얘네들의 각각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pH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우리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값만 구해보면 되겠죠. 자, 이때 온도는 25도씨. 자,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 자, 25도씨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하는 것. 자, 얘네 둘의 농도의 곱셈 값이 얼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이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일 때 우리 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는요. 자, 순산물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의 농도가 같아야 돼요. 자, 농도가 같다라는 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몰농도여야 된다라는 소리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볼게요. 나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HCl 염산이라고 하는 애는요,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으로 쪼개지는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100% 다 이온화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얘네들을 0.1 몰농도를 사용을 했으면 자, 0.1 농도의 HCl이 모두 이온으로 쪼개져서 자, 수소이온도 0.1 몰농도가 되고요. 자, 염화이온도 0.1 몰농도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얘네들은 이제 많이 봤다. 수소이온과 H2O가 반응하면 뭐 만들어진다? 자,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진다. 자, 0.1몰이 물이랑 반응했으니까 얘네도 몇 몰? 0.1몰이 나와야 되는구나. 되셨습니까? 결국 이 나에서는요, 물속에 존재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이 0.1 몰농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pH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자, 얘네들은 0.1 몰농도이다. 일단 여기까지 찾아놓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 수용액 보겠습니다. 자, NaOH 수용액이래요. 얘네들은 수용액 속에서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죠. 이온화돼요. 자, 이때 얘네들 몇 몰농도? 0.1 몰농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역시 문제에서 얘네도 물에 넣으면 다 이온으로 쪼개진다고 했거든. 자, 다 쪼개지고 나면 얘네들 모두 사라지고요. 자, 수산화 이온 0.1 몰농도 생기겠죠. 그런데 자, 우리 얘네들이 있었네. 자, 이 두 개의 농도를 곱하고 나면 얼마여야 된다? 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여야 된다. 근데 얘가 얼마? 얘가 0.1이래. 그럼 얘네는 얼마면 돼? 그치. 자, 얘네들은요.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 몰농도면 돼요. 이게 바로 가나다의 그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으면 우리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pH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문제에선 분명히 pH도 계산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에 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준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얼마? 그치, pH는 7 나올 것 같고요. 자,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얼마? pH 1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pH 13이 나옵니다. 그럼 pH가 가장 큰 것은 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 그리고 나. 자, 요렇게 pH까지 비교를 해주시면 네, 23번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특히 다 같이 수산화이온의 농도로 제시가 될 때는요, 우리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KW라고 하는 걸 이용하셔서 수소이온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력 향상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우리 24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손난로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화학 반응식과 실험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요 내용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발 별표. 자, 여기서 말하는 손난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요새 많이 쓰나 모르겠어요. 요새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막 흔들었을 때 열나는 거 쓰는데 이건 어떤 손난로냐면 우리 투명 요만한 파우치에 동그란 은색 단추 같은 거 들어가 있는 투명한 액체 손난로 기억나세요? 그쵸? 그래서 걔네들 이렇게 씻고 났을 때 완전 식었을 때 똑딱이 단추를 똑딱 하면 갑자기 결정이 싹 생기면서 막 뜨거워지는 손난로, 바로 손난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자,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손난로를 물중탕으로 가열을 해서 완전히 녹였습니다. 자, 녹인다라는 건 고체 상태를 수용액 상태,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소리죠. 자, 얘네들을 공기 중에서 실온까지 서서히 식혀요. 서서히 식힌 다음에 어떻게 했니? 자, 여기 있는 똑딱이 단추로 똑딱 했더니 자, 여기에서 결정이 쭉쭉쭉쭉 석출되면서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알아볼 수 있는 것부터 알아보면요. 왜 똑딱이 단추를 똑딱 했더니 결정이 싹 생겼을까? 왜 그랬냐면 얘네들이 분명히 투명한 수용액, 액체 상태였지만 얘네가 과포화 용액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과포화? 우리 포화라고 하는 건 물에 녹을 수 있는 만큼 녹은 거죠. 과는 뭐예요? 그것보다 더 녹인 거라고요. 억지로 녹여서 엄청 불안정한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과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똑딱
해주잖아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더 많이 녹아있던 애들이 순간 확 석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순간 석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뜨거워진대요. 자, 일단 우리 석출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봅시다. 석출이라고 하는 거는 수용액에 녹아있던 애들이 다시 용질 고체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석출이 되려면 석출되는 속도가 자, 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용의 속도보다 어떨 때, 그치? 용의 속도보다 커야 석출이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뜨거워진다는 건 바깥쪽으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자, 밖으로 열을 발생시킨다.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발열 반응은 우리 아직 자세히 하진 않았으니까요. 이 정도 이름만 들어보시면 돼요. 바로 이게 우리 그 뚝딱이 손난로에서 작동 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정반응에서는 열이 방출된다. 우리 언제 발열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수용액에 녹아있던 애들이 다시 용질로 석출될 때, 거꾸로 갈 때, 역반응일 때 열이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기억 틀렸죠? 니은 보세요. 나의 수용액은 과포화 용액입니다. 분명히 같이 봤네. 과포화 수용액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 다에서 손난로가 뜨거워질 때 석출 속도는 용의 속도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야 석출이 되더라. 자, 그럼 여러분 얘네들 니은 디귿 이렇게 답 체크하면 되겠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 손난로는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데 처음 보면 당연히 움찔해요. 사실 우리가 손난로를 쓰면서 왜 걔네들이 열이 나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썼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하는 기회 가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유형 수능 열기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 부분은 수능 유형이다라고 해도 기본 개념만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아직 혹시 해결 안 했어도 선생님이랑 이번에 같이 보면 되죠 뭐. 그쵸? 자, 1번 다음은 염화나트륨 용액에 관련된 자료와 실험 과정입니다. 자, 자료 1 질량수가 35짜리인 염소가 결합해 있는 애도 있고요. 자, 질량수가 37짜리인 염소가 결합해 있는 염화나트륨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죠. 자, 처음에는 자, 화학식량이 58인 즉 질량수 35짜리인 염소가 결합해 있고 있는 NaCl을 물에다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게요. 자, 여러분 우리 포화 용액이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동적 평형, 즉 용해 평형 상태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선생님이 그냥 수소는 안 그릴게요. 자, 물에다가 NaCl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질량수 35짜리인 염소가 붙어있는 NaCl을 넣었습니다. 포화라고 했죠? 동적 평형이에요. 용해와 석출이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얘네들이 용해됐을 땐 나트륨 이온과 질량수 35짜리 염화이온이 생기는 거고 얘네들이 다시 석출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지금 가인데요. 여기에다 뭐 했니? 질량이 60인 화학식량이 60인, 즉 질량수가 37인 애를 더 넣었다고요. 자, 질량수가 37짜리인 염소가 붙어있는 NaCl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충분히 흔들게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얘네도 녹아요. 자, 얘네도 녹아서 질량수 37짜리인 염화이온이 생겨요. 근데 얘네들은 역시 다시 석출도 돼요. 왜? 동적 평형이니까. 자, 동적 평형이라는 거 끊임없이 용해되고 끊임없이 석출되는데 그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선생님, 여기 포화라면서요. 포화라고 하면 가득 찼으니까 더 이상 녹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더 많은 질량이 녹지는 않지만 더 추가적인 질량이 녹진 않지만 내가 녹일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요. 끊임없이 녹였다, 보냈다, 녹였다, 보냈다, 녹였다, 보냈다 계속 얘네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나나나 이 수용액 전체에 녹게 되는 NaCl의 질량에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질량의 차이는 크게 없겠지만 대신 얘네들이 둘 다 녹았다 들어왔다 녹았다 들어왔다 하면서 그쵸 녹아있는 이온들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셨어요? 이게 바로 나의 상태이고요. 자, 다는 바로 이렇게 용액에 녹아있는 염화이온들의 질량수 35짜리, 37짜리를 확인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나에서 용의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크다. 자, 나 역시 더 이상 많이 녹을 수는 없는 이미 포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동적 평형 상태 두 개의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자, 나에서 용해와 석출은 계속 일어난다. 동적 평형 계속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에서 질량수 37짜리 내 검출 안 돼요? 아니죠. 검출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니은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어려웠어요. 1번 문제부터. 어떤 게 어려우니?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 얘가 뭐를 물어보는 거야? 라고 바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 얘가 조금 처음에 이거 뭐지?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 용기 좀 얻으셨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어려운 거 해결했으니까 자, 이제 기분 좋게 조금 쉬운 애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나 똑같이 물 100g을 준비했고요. 자, 가는 온도가 30도씨. 자, 나는 60도씨래요. 이때 가에는 자, 우리 X를 원래는 20g을 녹였고요. 자, 나에는 원래 X를 25g을 녹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부터 보면요. 우리 분명히 20g 녹였죠. 근데 5g만 고체로 남아있네. 그럼 나머지 15g은 어디로 간다? 나머지 15g은요. 수용액에 녹아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번에 놔볼게요. 분명히 우리 25g을 넣었는데 고체로 1g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24g은요? 그쵸. 나에서는요. 24g이 수용액에 녹아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나머지는 다 해결된 거예요. 어떤 게 해결됐니? 바로 기억부터 해결이 됐습니다. 자, 기억, 용해 속도는 물어봅니다. 자, 지금 가나 나나 모두 다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 포화 상태죠. 여러분 우리 포화용액이라고 할 때는 동적 평형 상태더라. 자, 그러면 용의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더라. 여기인데요. 자, 지금 특히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용의 속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용의 속도는 뭐? 용질에 있던 애들이 자, 물 분자들이 끌어가는 힘에 의해서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 용의 속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빨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은 나가 가보다도 용의 속도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다. 분명히 아까 전에 포와 용의 동적 평형 상태, 용의 속도,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제 디귿은 뭐냐면 가의 온도를 30도씨에서 60도로 높이겠습니다. 자, 60도씨에는 우리 방금 전에 봤듯이 물 100g에는 X가 최대 24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 보자고요. 우리 가에는 사실 X를 몇 그램 넣어놨냐면 20g 넣어놨어요. 그럼 사실 여기에는 4g만큼을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더 녹일 수 있다. 포화됐다, 포화가 안 됐다? 포화가 안 됐다? 자, 불포화 용액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불포화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우리가 더 넣으면 녹일 수 있어요. 녹는다고요. 석출이 되는 것보다 녹는 애들이 더 많다고요. 자, 더 많이 녹으려면 용해되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보다 어때야 돼? 더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60도씨로 높이면 용해 속도가 속도보다 더 커집니다. 네, 디귿도 맞는 복입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여러분 니은 디귿 4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3번 문제. 밀폐된 건조용기에 어떤 액체를 넣어서 두었을 때 자,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발 속도, 응축 속도를 각각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증발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했던 속도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A가 증발 속도. 자, 처음에는 이 안에 이 액체 기체 분자가 없으니까 응축이 안 되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자, 이제 기체 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응축될 수 있겠죠? 자, 바로 B가 응축 속도입니다.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습니다. 여기가 동적 평형 상태.
자, 이 동적 평형 상태일 때는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같으니까 겉보기 변화가 없겠더라. 자, 여기까지인데, 자, 우리 지금 자, T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가 얘네가 동적 평형이구나. 나가는 애 들어오는 애가 속도가 같으니까 이 수면은 더 이상 변화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건 온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자료 다 확인한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보기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A는 증발 속도, 자, B는 응축 속도이다. 확인됐죠? 자, T 시간 이후에는 지금 H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T 시간 이후에는요, 여전히 증발과 응축은 일어나지만 겉보기 변화가 없는 상태, 동적 평형이에요. 그래서 답은요, 네, 기억과 니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조금 어려웠어요. 자, 4번은 좀 어려웠어요. 인정? 자, 근데 이 그림 많이 보긴 했죠. 선생님이랑 개념할 때도 봤고요. 앞에서 실력 향상 문제 할 때도 봤고요. 심지어 내신 기출 문제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는 거. 근데 약간 어디가 바뀌었는지 그것만 좀 포인트 잡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뭐냐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에탄올을 넣고요. 자, 진공 상태 용기에다가 넣고 자, 밀폐를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을 뒀어요. 한참 시간을 두면 어떻게 되냐. 자, 에탄올에서 분명히 기체가 뿜뿜뿜뿜뿜 증발이 돼서 나오죠.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다시 응축이 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초반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기체 분자들이 더 많이 나와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 기체 분자들이 인해서 얘네들이 이 수은주를 밀어내는 힘이 생겼고요. 자, 그 밀어내는 힘만큼 수은주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높아지는 수은주가 바로 저 증기가 나타내는 증기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 막혀있던 콕을 퐁 하고 열었습니다. 여러분, 콕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원래는 여기 진공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자, 콕이 열렸어요. 자, 밖에서 들어오는 기체들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서 들어오는 기체들이 누르는 힘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죠. 대기압. 여전히 여기에서는 에탄올 기체 분자들이 뿜뿜뿜뿜 있는데 자, 무슨 차이가 생겼니? 자,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대기압이 꾹 누르는 힘이 생겼다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수면의 높이가 같은 지점에서부터 자, 수은주가 H2만큼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에서 찍어 누르는 증기 압력이 있어요. 근데 이 증기 압력에다가 수은주가 이 높이 차이만큼 누르는 힘이 누구랑 같니? 네, 대기압이랑 같은 겁니다. 자, 수은주의 높이가 바로 같아질 때를 기준으로 자, 대기압이 누르는 힘, 증기 압력 더하기 H2의 수은주가 누르는 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해결을 했으면 우리 이 자료 다 해석한 거예요. 어렵긴 했어요. 네, 자, 그럼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증발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동적 평형이니까 계속 증발은 일어납니다. 자, 증발 속도는 가와 나가 같다. 온도가 같으면 증발 속도 같았던 거죠. 자, 디귿 나에서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더 크다? 아니요. 자, 이때 수은주가 더 이상 바뀌지 않았다. 즉 동적 평형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얘네들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서로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이었습니다. 보세요. 그림 되게 어려웠죠. 사실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되게 많았습니다만 실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요? 그쵸? 가장 기본적인 정의들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머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우리 아까 1번에 이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T도시와 자, T1 도시와 자, T2 도시에서 네, 자, 나타나고 있는 자, 내용입니다. 자, 물과 수증기가 서로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높이 차이가 뭐였다?
그치. 자, 이 높이 차이가 우리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증기 압력이었다. 우리 T1일 때의 높이 차이를 H1이라고 하고요. T2일 때 높이 차이를 H2라고 해볼게요. 자, T1이랑 T2를 비교했더니 T2에서 높이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말은요. T2에서가 기체 증기들이 누르는 힘이 더 세구나. 언제 더 세겠어요? 그쵸. 얘네들은 온도가 더 높을 때 라는 것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1보다 T2가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자, 여기 T2로 바꿔주시면, 네, 기억이 여기, 우리 앞쪽이 T2였네요. 자, T2가 T1보다 자, 온도가 더 높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니은 응축 속도는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 속도 빨라지죠. 근데 얘네 둘 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했어요. 동적 평형. 자, 그러면 응축 속도, 증발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증발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럼 응축 속도도 빨라야 된다고요. 자, 응축 속도 나가 가보다 빠릅니다. 자, 나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다? 동적 평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었습니다. 자, 6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은 자, 25도씨에서 자, 0.1몰 농도 산 Xml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물을 추가로 더 넣어서 증류수를 추가로 넣어서 1000ml로 바꿨대요. 자, 1000ml를 바꿨더니 어머나 pH가 1에서 3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HA라고 하는 건 물에다 넣으면 자, 100% 다 이온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100% 다 이온으로 쪼개져 있다는 건 우리가 얘네들 0.1몰 농도를 넣었을 때 0.1몰 농도를 넣었을 때 모두 이온으로 쪼개져서 자, 수소 이온이 0.1몰 농도, 즉 하이드로늄 이온이 0.1몰 농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 pH 1이라고 하는 게 자,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얘네들이 1이었으니까요. 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0.1몰 농도였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 봤더니요. 자, pH가 3으로 증가하죠. 자, pH가 2만큼 증가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그쵸, 100배만큼 감소한다고. 자, 그래서 얘네들 농도는요.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0배만큼 감소합니다. 0.001몰 농도요. 자, 그러니까 pH가 3이 되는 거죠. 부피를 몇 배 해야 농도가 100분의 1이 될까? 그치. 자, 우리 농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몰수인데 사실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개수 자체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자, 얘네가 100배만큼 농도가 감소하려면요. 부피가 100배만큼 증가해야 됩니다. 100배 증가한 부피가 1000ml라고요. 그럼 원래는 X가 10ml여야 된다라는 소리. 자, 그러면 기억이 바로 해결됐습니다. 자, 니은 뭘까요? 니은. 자,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가가 나의 100배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얘네들 알죠? 얘네들 알아요. 자, 얘네 둘의 농도의 곱수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 25도씨라고 했으니까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항상 일정해야 된다.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0배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럼 얘네가 일정하려면요.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100배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죠. 니은 맞다고. 자, 그럼 디귿 볼게요. 자, 가에서 A- 이온의 농도는 자, 가에서 0.1몰 농도가 모두 다 이온으로 쪼개졌다고 했죠. 그래서 수소이온 0.1몰 농도 생겼고요. 1대1로 생기니까 얘네도 0.1몰 농도 생겼겠다. 그럼 디귿도 맞는 표현이지.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보겠습니다. 우리 7번은 우리 앞에서도 봤던 그래프와 되게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자, 역시 물의 자동이온화 그리고 자,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선 순수한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순수한 물이다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이 서로 농도가 같구나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실 거고 자, 25도씨 선생님이 그렇게 기준으로 잡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25도씨에서는 KW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까지도 주어지고 있네요.
자, 그럼 순수한 물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P에서 기억, P에서의 pH를 일단 물어보고 있고요.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OH-이온의 농도 물어보고 있고요. 자, 물의 액성이 염기성인 온도 구간이 존재하는지 물어봅니다. 결국 얘네 둘의 농도를 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만 찾으면 다 됐어요. 자, 이제 농도를 찾을 건데, 자, 항상 기준 얼마? 25도씨로 잡자고요. 25도씨에서는 얘네 둘 농도의 곱셈 합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이니까 곱은 얘네들 각각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몰 농도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 pH나 pOH나 얼마면 된다? 7이면 된다고. 근데 보세요. 얘는 20도씨죠. 자,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건 25도씨입니다. 자, 25도씨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온도가 낮네? 그러면 KW가 더 낮네? KW가 낮으면 이 두 개의 농도도 더 낮아졌겠네. 얘네의 농도가 낮으면 pH 값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pH가 7보다 커져야 됩니다. 자, 그럼 온도가 높아질수록은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KW 증가하네? 자, 그럼 이 두 개의 농도도 증가해야 되네? 수산화이온의 농도 증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죠? 자, 디귿 보세요. 자, 물의 액정이 염기성인 온도 구간이 존재한다. 분명히 순수한 물이라고 했는데 순수한 물에서는 이 두 개의 농도가 무조건 같아야 하는데 그럼 결국 절대로 염기성인 구간은 나타날 수 없겠더라. 왜? OH 증가할 동안 하이드로늄 이온도 같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체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입니다. 자, 그림은 25도씨에서 같은 양의 몰 HA, HB를 각각 녹여서 1리터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충분하게 지난 다음에 이 수용액 속에 남아있는 분자 상태, 즉 이온으로 쪼개지지 않은 애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리터일 때 처음에 몇 몰을 녹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뭐 요만큼 녹였다고 해보자고요. 자, 똑같이 한 이만큼 녹였다. 자, 이만큼 녹였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치. 이 차이만큼이 바로 이온으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자, HA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즉 하이드로늄 이온과 A-를 이온으로 바뀌고 HB는 물에 녹아서 하이드로늄 이온, 수소이온과 B 이온으로 쪼개질 텐데 분명히 처음에는 같은 양을 넣었는데 누가 더 잘 쪼개져? HB가 더 잘 쪼개지는 상태래요.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HA가 HB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볼까요? pH 물어보네. 자, pH의 정의가 뭐야?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자, 그러면 얘네들이 더 커지려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pH 커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처음에 똑같은 양을 넣었을 때 수소 이온으로 더 조금만 만들어진다고. HB는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자, 수소 이온이 조금 만들어지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낮을 거고요. 작을 거고요. 자, 농도가 작으니까 pH는 커지겠죠. 바로 해결됐네요. 자, 그럼 니은 볼까요? OH-의 몰 농도. 이제 이거는 이 관계식은 이제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셔야 돼요. 자, HA가 HB보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작았죠? 얘네가 작으려면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더 커야죠. 니은도 맞는 편입니다. 그럼 디귿, 물의 이온화 상수. 자, 물의 이온화 상수는 뭐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고요. 자,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 이런 내용들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겠구나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이어서 드디어 본격적인 화학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으니까. 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챕터를 끝났을 땐 요 정도는 공부하자라고 하는 주 2개의 키워드 딱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산염기의 정의입니다. 선생님, 저 산이 뭔지 알고요. 염기가 뭔지 공부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자,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조금은 새로워져야 되겠죠. 조금은 새로워집시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정의,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까지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중학교 때 공부는 하고 뭐 대충 보긴 했는데, 아레니우스라는 말도 좀 처음 듣는데요. 네. 보면 아실 거예요. 아레니우스 전혀 낯선 애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애예요.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산과 염기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 산 수용액과 염기 수용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자, 걔네들이 반응할 때 수용액이 중성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오늘은요, 일단 산, 염기가 무엇인지 일단 구경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산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여러분 여기서 수용액이다라고 하는 건 물에 녹인 물질이죠. 자, 물에다가 이 얘네들을 녹였을 때요. 자,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자, 염산이라고 하는 애들을 물이 녹아 있을 때 얘네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수소이온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산이에요. 자, 얘네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 덕분에 모두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수소이온 덕분에 자, 바로 이거를 우리가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이라고 하는 물질들의 성질을 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시큼한 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레몬 아니면 또 뭐 있죠? 김치, 싱거. 자, 이런 애들 먹거나 혹시 해보지 않으셨겠지만, 해보지 않겠지만, 우리 개미 잡아다가 개미 꽁무니 이렇게 되면요. 시큼한 맛이 난다고 해요. 선생님도 카더라썰. 자, 이렇게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애들, 신맛이 나는 애들이 바로 산성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자, 얘네들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산이라고 하는 애는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대요. 선생님,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자, 이온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빙고. 그런데요. 얘네들 보세요. 비금속, 비금속이죠. 수소, 질소, 산소, 비금속이죠. 자, 탄소, 수소, 산소, 수소 모두 비금속이죠. 선생님, 근데 우리 비금속으로만 결합하고 있는 애들은 분자잖아요. 이온 결합 아니잖아요. 네, 예외예요. 얘네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그냥 좋아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닙니다만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기전도도가 있습니다. 자, 수용액에서 전기전도도가 있는 물질 바로 전해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여러분 좀 예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온결합 물질은 아니지만 분자이지만 물에 녹아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성질은 가지고 있더라.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을 합니다. 자,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수소 이온들이랑 반응하면 자, 바로 수소 기체를 발생해낼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성질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질은요,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자, 탄산칼슘에 있던 이 탄산 이온이 자, 바로 수소 이온과 반응하면서 CO2 기체 뿅뿅뿅뿅 내어놓게 되고요. 자, 맞아. H2O까지 생성해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산성에 대한 성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염기에 대한 성질은 뭐니? 자, 염기는요, 역시 중요해요. 자, 여기에다 밑줄 수용액. 자, 물에 녹였을 때, 자, 중요한 말, 수산화이온의 동그라미, 수산화이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염기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수산화나트륨부터 볼까요? 수산화나트륨, 물에다 녹인 수용액입니다. 자, 물에 녹이면요, 나트륨 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뿐만이 아니라요. 자, 우리가 염기라고 부르고 있는 애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OH 수산화 이온이 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수산화 이온들 덕분에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기성은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걸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본다면 비누 생각하시면 돼요. 비누. 우리 집에서 손 씻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비누 있잖아요. 네, 비누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누 우리 먹어본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면 세수하다 말고 이렇게 조금 혀에다 대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쓴맛이 납니다. 자, 염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요, 약간 쓴맛이 나요. 씁쓸한 맛이 나고요. 자, 두 번째 특징, 소용액에서 전도성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우리 조금 전에도 했죠. 이온이 만들어지면 돼요. 이온 만들어졌잖아. 양이온, 음이온. 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에 녹아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 뭐라고? 그치, 전해질이라고요. 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에 묻으면 미끈미끈해요. 자, 우리 비누로 손 닦을 때 어때요? 되게 미끈미끈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 자, 대부분은요, 금속과 반응하지는 않아요. 금속과, 우리 아까 전에 산이라고 하는 애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로 뿅뿅뿅뿅뿅 내보냅니다 라고 하는 애가 특징이었으면요, 얘네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액성에 따라서 지시약의 색이 바뀌어요. 자, 일단 지시약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선생님이랑 앞서서도 살펴보긴 했는데 어떤 물질이었죠? 물질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 지시약이었어요. 혹시 대표적인 지시약 기억나시나요? 그쵸? 자, 우리 리트머스라고 하는 애도 사용을 했었고요. 자, 메틸오렌지, 자, BTB, 페노프탈레인, 자, 이런 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리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이에 흡착시켜서 사용을 했어요. 종이에 흡착시켜서 사용을 해서,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물질에 넣으면 붉은색으로 바뀌었고요.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 소용액에 담그며 푸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메틸 오렌지는요, 원래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색을 오렌지색,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산성 물질에 넣으면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염기성 물질에 넣으면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개나리색과 주황색과 노란색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부터가 개나리색, 여기부터가 연주황색, 여기부터가 노란색. 선생님은 절대 색감은 아니어서 구별이 거의 안 돼요. 그냥 뭐 진한 노란색 요 정도로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사실 우리가 주황색이다, 노란색이다 라고 하는 건 큰 차이를 좀 느끼기는 어려워서요. 일반적으로 이 메틸 오렌지는 이렇게 주황색과 노란색을 구별하기보다는 빨간색으로 되는 것, 즉 산성이 될 때 검출하기가 좀 쉽다라고 하는 특징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브로모티몰 블루라고 하는 BTB 용액입니다. 자, 얘네들은요, 기본이 되는 색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었다가 산성이 되면 노란색, 염기성에 넣으면 푸른색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마지막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엔 얘네는 무색입니다. 자, 색이 없어요. 자, 색이 없어서 산성일 때도 무색인데, 다만 염기성 물질이 딱 들어가면 핫핑크, 되게 이쁜 투명한 핑크가 빡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 자 붉은색이 되더라라는 건데, 자, 우리 외웁시다. 선생님이 외우자라고 하는 말 별로 많이 안 했었죠. 자, 자주 보다 보면 기억은 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몇 개는 외워야 돼요.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무무 빨주노초파, 얘는 나도 외우겠다, 그죠? 자, 무무빨, 자, 무색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뭐예요? 그쵸? 얘네들이 페노프탈레인입니다. 자, 페노프탈레인은요,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올 때 무무빨, 자, 요렇게 바뀌어요. 자, 빨주노는 그럼 누구였을까? 빨주노, 자, 바로 메틸 오렌지였죠. 자, 메틸 오렌지는요,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올 때 빨주노 바뀝니다만, 방금 말씀드렸어요. 주황색이랑 노란색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중성에도 이렇게 노란색이라고 쓰여져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 특징 때문이다라는 거. 자, 노초파는 BTB 용액입니다. 자,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오면서 이렇게 바뀌겠더라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산성일 때는 특별한 색을 나타내고요. 염기성에서는 또 특별한 색을 나타내더라. 물질의 성질에 상관없이 무조건 산성이면 빵빵빵, 자, 염기성이면 빵빵빵. 자, 이러한 특징 역시 바로 산성, 염기성, 바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자, 왜 그렇게 성질이 나타나냐면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이온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산의 이온화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산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이렇게 자, 수소이온과 A-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지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염산부터 볼게요. 자, 염산이라고 하는 애들을 물에다가 녹이면 자, 수용액 상태에서는 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쪼개져요. 질산이라고 하는 애도 역시 수용액에서 자, 질산이온과 자, 수소이온과 질산이온으로 쪼개집니다. 자, 황산이라고 하는 애 잘 보셔야 돼요. 얘는 분자 하나당 수소이온 2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수소이온 2개 나올 때 황산이온은 하나 나와요. 그럼 마지막 아세트산. 자, 얘네들 수소이온 하나 나올 때 아세트산 이온이 나옵니다. 자,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온은 수소이온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이 수소이온들 덕분에 산들이 모두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더라.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 우리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산마다 성질이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르지. 자, 바로 그런 특징들은요. 이렇게 음이온에 의해서 산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성질, 특이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다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산. 자, 얘네들 하나, 둘, 셋 공통점 보이십니까? 공통점. 얘네들은요. 분자 하나가 녹으면요. 수소이온이 하나.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를 녹였을 때 수소이온이 하나 나온다. 자, 이런 애들을 일가산이라고 부릅니다. 일가산. 자, 지금 본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염산이 있고요. 자, 질산이 있고요. 그리고 아세트산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녹였을 때 하나 나온다. 자, 이런 애들을 일가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가산은요, 여러분. 그치, 이제 느낌이 좀 오지. 하나 녹였을 때 수소이온 2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황산 있네요. 분자 하나당 수소 2개 붙어 있습니다. 자, 이가산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분자를 하나 녹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수소이온이 2개 생기면 돼요. 자, 이렇게 황산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자, 우리가 또 자주 보는 애들 중에 탄산이라고 하는 산도 있습니다. 이런 산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삼가산은 뭘까요? 그치. 분자 하나 녹이면 수소이온이 최대 몇 개까지 내어놓을 수 있으면 삼가산? 3개 내어놓으면 삼가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는요. 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자, 인산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물에다 녹이면 분자 하나당 수소 3개 가지고 있죠? 3개 가지고 있어서 자, 3개까지는 물속에서 내어놓을 수 있겠더라.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삼가산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일가산은요. 일양성자성산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나머지는 2양성자성산, 3양성자성산. 자, 모아서 다양성자성산이라고도 불러줘요. 양성자가 뭐죠, 얘들? 얘네들은요, 바로 수소를 수소이온을 의미하는 거여서 수소이온을 하나만 내어놓는 산, 수소이온을 2개, 3개, 여러 개 내어놓을 수 있는 산이라는 말로 자, 일양성자성산, 다양성자성산 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애들이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서 자, 수소이온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확인할 수 있는 산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일단 산이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이고 산성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무엇이 있었고 염기에 어떤 대표적인 성질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렇게 산들이 특별한 성질을 나타낸다? 그치? 산들이 이온화되면서 수소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에 라는 내용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 이 내용들, 자, 비슷한 내용
자, 바로 염기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꼭 여러분 복습해 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